복잡한 모임 한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는 차분한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고유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때도 여러분은 마치 고유한 영역을 지키듯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른 이들처럼 쉽게 활성화되지 못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과 MBTI 유형 중 특히 내향적 특성을 지닌 분들의 심층적인 강점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분 내면의 가치와 잠재력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적 관찰에 따르면 자신만의 내적 세계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 활성화 양상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 성찰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향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 역시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외부에 큰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깊이 있는 정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 양식의 차원을 넘어 타고난 신경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파 패턴에서 심도 있는 인지 활동과 연관된 파형이 더욱 현저히 관찰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파형은 집중적인 사고 상태나 창의적인 통찰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지켜보면 때로는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공간에서 보낸 하루도 결코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러한 충족감을 주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내적 활성화 수준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내적 활성화란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그저 단순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지만 내적 활성화 수준이 높은 이들은 그 순간의 경험이 자신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지, 어떤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면밀하게 탐색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의 풍경 변화,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작은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입니다. 외부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깊은 통찰과 직관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나 사상가들이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발견이나 작품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향적 특성을 가진 이들이 항상 평온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사람들과 더 어울려야 한다는 조언을 들으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학창시절 단체 활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교사나 보호자로부터 얘 이렇게 조용하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같은 걱정 섞인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본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신호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외향적인 면모를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들은 자신의 본질적 성향을 감추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가진 이들은 언제부터 자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해하기 시작했을까요? 대개는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다 지쳐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노력해서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 했어요. 매번 새로운 만남을 갖고 소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다르며 대신 심도 깊은 사고나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북적이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고 다른 사람은 조용한 공간에서 활력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지만 뇌에서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양의 활기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태양광 전지판 같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하고 깊은 밤에 충전되는 달빛 배터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내향적인 이들이 반드시 관계에 소홀하다는 편견과 달리 이들 중 상당수가 깊은 유대 관계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개방성은 오히려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맺어본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고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한번 마음을 터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들의 관계 형성 방식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연결을 유지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선택적 사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와 두루 가볍게 어울리기보다는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관계의 깊이가 관계의 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는 5명의 진정한 친구를,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보다는 가끔 만나도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매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자신의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독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거의 대화와 같은 경험입니다. 책 속 인물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해석하며 때로는 책의 내용에 대해 머릿속으로 긴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을 마치면 마치 좋은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듯한 충만함을 느끼죠. 때로는 책에서 읽은 구절이 며칠 동안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며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창작 활동에서도 이들은 특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해내는 과정에서 깊은 성취감과 해방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한 편의 글을 쓰거나 온종일 캔버스 앞에서 작업하면서도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며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아니야?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야 기운이 나는 거 아니니? 와 같은 걱정 섞인 조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이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지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 분위기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교류를 확장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조용한 생활을 선호하는 이들은 마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듯한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다른 사람들의 활기찬 일상을 보면서 나는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서 조절 능력과 자기 인식 수준이 높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의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직업 생활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이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료들의 정서 상태를 섬세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순간에 지원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적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로 모두를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창의성 측면에서도 이들의 강점은 두드러집니다.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종종 다른 이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토론 자리에서는 조용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시간을 주면 정말 놀라운 발상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창의성은 즉흥적이고 분출적이기보다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리더십 스타일 역시 독특합니다.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리더는 아니지만 조용히 뒤에서 팀원들을 섬세하게 살피고 각자의 강점을 찾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리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리더는 정말 든든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는 날 전후로는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 두는 거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필요할 때 충분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더 잘 집중해요. 또는 혼자만의 시간이 저에게는 재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배려해줍니다. 무조건 참거나 억지로 타인의 방식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업무, 장기적인 계획 수립,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등에서는 이들의 능력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립 상황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성향은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이 좀 더 외향적이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매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안정감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이기보다는 깊이 있고 안정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나 깜짝 선물은 없을 수도 있지만 대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감정적으로 격앙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죠. 자녀 양육에서도 이들의 특성은 매우 유익합니다.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화를 나누며 각 아이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양육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가 내향적인 성향일 때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적절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여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요리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강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이 너무 편안해서 필요한 사회적 활동까지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선별하여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적 활동을 다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에너지와 가치관에 맞는 활동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모임은 부담스럽더라도 소규모 만남이나 1대1 대화는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은 부담스럽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글쓰기 공동체, 취미 관련 게시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과 선호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각자의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외향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교향악단에서 트럼펫의 화려한 선율도 필요하고 첼로의 깊은 울림도 필요한 것처럼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기능하려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인류의 위대한 발명과 창작물 중 상당수는 고유한 사고의 시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지적 발견과 예술 작품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빠르게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보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깊이 숙고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기에 사회 전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빠른 반응과 즉흥적인 판단을 추구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안정적인 균형이 맞춰집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를 결코 단점이 아닌 특별한 잠재력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닌 깊이 있는 사고력, 세심한 관찰력,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 능력, 창의적인 상상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지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